세상을 네 발 아래 둔다. 뭔가 광고 카피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강심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헬멧에 보호 장비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어이구.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아찔합니다. 이들 등 뒤로 뉴욕 도심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높이 365m로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엣지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건물 외벽에 경사를 따라 설치된 19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360도로 뉴욕의 전경을 보며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일단 확실한 건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백승문 변호사님 못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도저히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싶은데 근데 의외로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엣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높이만 365m에 달하고요. 세상에. 이 외벽의 계단도 19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는 11월 9일부터 일반인도 등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래요? 됐는데요. 그냥 공짜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돈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요? 비용이 하나로 21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꽤 비싸네요. 그렇죠. 네. 꽤 비싼 금액이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왕복 2시간 정도, 최대 그래요?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네. 하는데 여기 올라가려면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튼튼한 심장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인생에 한 번쯤 짜릿한 경험 하실 분들은 많은 또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강도를 쫓으려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달 25일에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진 건데 어허.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예,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이때 뒤에서 다가온 빨간색 차량에서 저렇게 차량이 서더니 네. 누군가가 내립니다. 남성이 내려서 지금 총을 들고 여성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막 주변에서 소리치고 경적이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남성이 여성의 지갑을 뺏어서 다시 차량에 탔는데 네. 여성이 저 차량을 쫓아가려고 하다 낀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렇게 끌려갔는데 반려견까지 저렇게 한 10여 미터 이상을 끌려간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정말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백주의 권총강도.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차문에 끼어서 따라가던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저렇게 그 차문에 끼어가지고 가면서 반려견은 이제 다행스럽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 여성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이제 굴러 떨어지고 말았고 어머.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해당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시민들은 진짜 여성과 이 반려견이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의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면서도 그 어떤 그 피해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그 현지 경찰은 용의자의 그 신원을 갖다가 이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6만 원의 현상금을 내건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저 못된 사람들, 범인들 반드시 검거됐다는 소식 다음 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도 힘이지만 참 작은 것도 힘이다. 이런 말 해야 될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소녀가 작은 키 덕분에 특별한 기록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8살 소녀 와일딘. 태어날 때부터 외소증으로 바닥에 앉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소녀는 약 72cm 정도의 작은 키로 기네스 기록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키가 작은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요. 네. 작은 거인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것이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와일디는 자신처럼 작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번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하네요. 네. 정말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참 앞서 웃는 모습 봤습니다만 참 미소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18살까지 살아온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와일딘이라는 18살 소녀가 그냥 키가 작은
여성이라는 이유로만 기네스북에 등재돼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희귀한 외소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당시에 의사가 하루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와일딘을 위해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이 딸의 돌보는 거에 전념을 하고 헌신을 했고요. 네. 그 어머니의 그 헌신 덕분이었는지 이 와일딘이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커왔던 거고요. 그래서 네. 와일딘도 이제 엄마가 내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고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엄마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지극정성인 사랑 속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란 저 소녀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ight is just a number, to be honest. Like, just because I'm a little person doesn't mean I'm different than anyone else because I'm still human at the end of the day. 세상에 첫 마디가 참 마음을 흔듭니다. 키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녀가 어리고 몸집도 작지만 정말 용기랑 의지만큼은 세계 최고로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키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작다고 해서 남들과 다르지 않고 다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당찬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세상에. 이 소녀가 지금 현재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일상을 공유하고 또 외소증과 같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또 당찬 모습으로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픽 디자인과 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목표를 세상에.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자기처럼 작은 사람이 약사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최초로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약사가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 정말로 불굴의 의지로 뭔가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힘으로 기록에 도전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사나이는 사나이인데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사나이입니다. 10살 소년인데요. 아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얼마나 셀까 10살인데. 자, 우리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저 역기 가볍게 어머. 드는 이 10살 소년 올해 초 열렬병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모든 기록을 깬 우승자라고는 하는데요. 세상에. 이 10살 소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픽업 트럭 2대를 연결해서 무려 4,500kg을 끌겠다는 건데요. 이건 안 돼요. 네, 근데 어? 보세요. 소년이 어머. 온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자 거짓말처럼 뒤에 있던 트럭 2대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저 뒤에서 누가 미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끌고 있는 건데요. 어허. 정말 엄청난 괴력 믿기지 않으시죠? 멋지게 도전에 성공한 소년 근육 세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야. 아주 뿌듯함을 드러냈는데요. 그야말로 어린이 천하장사의 탄생입니다. 세상에 놀랍습니다. 놀랄 노자인데 저 소년의 도전을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지켜본 분은 바로 아버지일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as a coach, I'm, remembering your breathing and remembering your biomechanics and staying in the right position. And as a dad, I'm just a cheerleader, but there's also a little bit of that, hey, dude, don't hurt yourself. After that little bit of hesitancy went away and he started really going, I was just a cheerleader, really. I was just super happy to see him do it and reach his dreams. Who's the strongest kid in the world? Me. 진짜 인터뷰를 보니까 아빠가 더 기뻐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그 아들의 성공과 도전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 아들의 코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뒤에서 보면서 다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그 생각도 먹고 있으면서 아들이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즉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들이 이 일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격려와 확신을 먹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뻔뻔한 고양이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나 봅니다.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린 반려견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강아지가 방석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양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고양이를 그대로 깔고 앉아버리는데요. 아이고. 당황한 고양이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연엔 반전이 있다는데요. 사실 이 방석의 주인은 강아지였습니다. 원래 강아지 거예요? 네, 자기 방석을 뺏은 고양이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나름의 묘책을 쓴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저 진짜 반려견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비켜, 여기 원래 내 자리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은데 네. 저 고양이가 뭔가 억울한 듯이 카메라 들고 있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것 같은 태도를 봤을 때는 상당한 여러 차례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던 상습범인 것 같고 저 강아지가 보다 못해서 나름대로 소심한 반격을 가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반격을 가할 때도 뭔가 신경질적으로 팍 깔고 앉은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조심조심 자리를 보면서 네. 최대한 타격을 적게 가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앉은 것 같아서 네. 나름대로 굉장히 강아지한테도 그런 사려 깊음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둘이 평소에도 방석을 나눠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860만 회가 넘었는데 그럴 정도로 폭발적 반응이 나타나서 네. 누리꾼들이 고양이 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착한 개다. 고양이도 개의 푹신함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다. 네. 둘이 평소에 사이가 얼마나 좋을지 짐작이 그러니까요.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금 소파에서 장난치면서 잠시 얼굴 마주보는 순간 나왔잖아요. 영혼의 친구 같습니다. 소울메이트 같아요. 앞으로 잘 진행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여권이 등장했다는데 어떤 여권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보통 여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죠.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또 성별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런 기본 틀을 깨 새로운 여권이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자세한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떤 걸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거 바로 미국의 여권인데요. 성별란에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 X라고 표기된 글자가 눈에 띕니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중성 시민, 그러니까 남녀 중 어느 한쪽의 성별도 택하지 않으려는 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미국 국무부의 조치인데요. 국무부는 제3의 성이 표기된 X 표시 여권이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직접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자기의 여권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그냥 개인이 장난삼아 만든 여권, 위조 여권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직접 발권한 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다른 나라에서도 저런 여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미 미국 전에 저런 식으로 제3의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X 성별을 허용한 국가가 11개국이 있었습니다. 아, 이미 있었어요? 네, 독일, 네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그렇게 있었고 미국이 이번에 가세한 건데 네.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옛날에는 성이 내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을 계속 무조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허용하는 국가는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네. 다만 이거를 개인이 다 이렇게 성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혹시 악의적인 의도로 뭔가를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검증을 할지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을 테니. 그런데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아마 이제 성소수자들도 아마 반색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권 다른 나라에도 또 계속해서 널리 통용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의 한 도로에서는요. 아찔한 대치 상황이 펼쳐졌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도로를 점령한 시위대와 이에 화가 난 운전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국 런던의 한 도로 출근 시간인데 차들이 출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이 꽉 막혀 있는데요. 신호도 없는 곳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영국 환경단체 소속 기후 시위대의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도로를 막아서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손에 본드칠을 해서 바닥에 붙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까지 했다는데요. 화가 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고 또 급기야는 그대로 출발을 하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한 운전자, 시위대에게 한 운전자는 시위대의 얼굴에
보시는 것처럼 잉크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어머. 경찰은 약물을 사용해서 시위자들의 손을 떼어내면서 어우, 세상에. 사태 수습에 나섰고 이날 시위로 하루에만 5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위험한 방법으로 시위하는 분들, 거기에다가 분노한 운전자의 행동까지 한 대 뒤엉켰습니다. 예, 지난 27일에 오전 현지 시간으로 8시 30분쯤에 출근 시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네. 저 길이 런던 교외에서 중심가로 출근하는 딱 그 길을 출근 시간에 막아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많은 운전자들이 분노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운전자는 파란색 잉크를 시위자한테 뿌리기도 했는데 어느 운전자는 차에서 백파이프를 꺼내가지고 앞에서 뭐 연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 어쨌든 저 날벼락 시위 때문에 수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조간을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시 마스크를 쓸 정도로 지금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환경단체 시위는 좀 우려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처음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의 75%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에서 5만 명 아이고. 정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31일에 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가 총회가 열리는데 아, 그래요? 여기에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만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허. 문제는 회의장 밖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시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뭐 백신 접종률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당국에서는 지금 이 회의하고 그다음에 회의 밖에 시위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봉쇄하겠다. 이렇게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우려하는 사태는 없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소 이걸 글쎄 황당한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27일 저녁에 어둑한 교차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 한 자동차 운전자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뭔가 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일까요? 보겠습니다. 예,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때 반대 차선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한 대가 이 차량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뭔가 지금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하고 점점 바싹 붙어가지고 이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자전거 운전자가 왼쪽 팔을 올려서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잠시 후에 저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후에 오른손을 들어서 한 번 더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데요, 진짜. 사고 위험에 주의를 줬을 뿐인데 왜 손가락 욕을 하는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지금 저 상황 보면요. 저 자전거 타신 분은요. 하마터면 자신이 크게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도 위태로울 뻔한 게 저 블랙박스 영상 보면 어두컴컴한 또 옷도 주변도 어두컴컴했지만 옷도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본인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27일 날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제목으로 올라왔냐면 손가락 욕하는 고등학생 자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자라니가 무슨 뜻이냐라고 그러니까요. 뭐 키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네. 빨리 자라니 뭐 이게 아니고 아하.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길가를 가다 보면 고라니가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저렇게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그것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아직 저 사람이 고등학생인지 누군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갖다가 보고 있었다. 아하. 그리고 신호도 위반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 사실 본인이 미안하다라고 고개를 갖다 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제스처를
신호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엉뚱한 신호를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는 오른손으로 또 손가락질 욕을 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냐. 네. 집안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바깥에 나와서도 저런 행위를 한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일을 당하신 분은 손가락 욕하는 고등학생 자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실제 저 자전거 타신 분이 고등학생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저 상황을.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저렇게 자전거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무인 점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무인 점포 관련 범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정말 간 큰 10대가요. 무인 점포 8곳을 2시간 만에 털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우. 자, 새벽 시간에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무인 점포 계산대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어머. 남성. 그런데 이 남성 지금 뭐 고장 난 거 수리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대를 드라이버로 힘껏 내리치더니 세상에. 강제로 이제 현금함을 열어서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담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네. 자, 이제 지금 막 뭐 꺼내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현금이 담긴 저런 검은 봉지를 들고 현금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닿지도 않은 채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허준 변호사님, 누가 저 범행 순간에 누가 무인 점포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젓이 저런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능숙하고 대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 군데만 턴 게 아니라 무려 8군데를 이런 방식으로 털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6일 새벽 1시경부터 한 2시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의정부 시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8곳에 들어가서 현금 약 300만 원을 훔친 어머. 혐의를 지금 20대 남성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드라이버 하나만 들고 들어가서 이 점포 한 군데를 터는데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했다 이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허. 이 남성이 원래 이 의정부 지역에 사는 남성이 아니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범행을 계획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이 지역에 무인 점포가 많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까지 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천하에 몹쓸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입으신 점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다 뜯어놓고 거기에는 이제 현금 약 한 50만 원 이랑 이제 기계는 이제 다 부서져 있었고 착잡하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또 절도범들도 더 많아져요. 이제. 저 몹쓸 사람 안 잡으면 또 오늘 저녁에 또 어딘 가서 또 털 수도 있잖아요. 빨리 잡아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통상적으로 저런 범행을 일으키는 사람은 일일 1일 점포를 트는 게 아니에요. 허허. 그쪽 지역에서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는 뭐 3개, 4개, 여러 개 되는 세상에. 그런 모든 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추세를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범인의 동선을 갖다 예측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무인 점포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야. 거기에 들어오는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도 이 남양주시에 있는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100만 원 정도를 절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28일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분명히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의 여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해당 지역에 무인 점포 운영하시던 업주분들 조금은 그나마 이 한숨 돌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정말 수령인지 수렁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수령이란 호칭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지난 22일자 북한 노동신문의 논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지칭한 표현이 총 3군데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 수령이란 호칭 자체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었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에도
사후에야 선대 수령이라는 호칭을 받았었거든요. 어허. 근데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에 따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당 회의장 배경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없앴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 수령 호칭을 쓰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보면 똑같은 장소인데 그동안 걸려있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두 사람의 사진은 없고 저렇게 당 로고, 조선 노동당 로고만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뭔가 이제는 과거는 지우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라 그런 뜻일까요? 때마침 조선중앙TV도 김정은 우상화 관련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갑자기 왜 수령이라고 불리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제 그 10년째입니다. 집권한 지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처음에는 이 김정은이 1984년생이니까 할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라든가 이미지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제스처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뭐 체중도 좀 불리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을 거쳤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좀 특이한 것이 사실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도 생전에는 수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안 썼다는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10년이 딱 되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갖다가 지우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기를 이제 스스로 이제 할아버지와 같은 그 레벨로 스스로 추대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절대 권력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그 서방 세계에 있어서의 제재라든가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강한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셀프 네. 수령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호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국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정상국가의 모습일지는 다른 나라의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